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개별원가 계산에서 보조 원가 배분 단계별법까지 했죠. 응? 오늘 이제 상호별법 8차례입니다. 거기 책에 70페이지. 자,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여기 재용품 계정의 차변에 여기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짓게 되죠. 이게 공정에 투입된 원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있는데, 이 만들어낸 것들은 우리가 사왔다면 단가가 있을 건데, 사온 게 아니라 낸 거기 때문에 단가 계산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계산할 때 크게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주문 생산일 때와 연속 대량 생산일 때. 근데 저희는 지금 주문 생산을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주문 생산할 때는 여기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 금액을 찾기 위해서 제품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작업별로 쫓아가서 오버헤드를 직접 원가 짓게 하고 오버헤드를 배부해서 기말 제공품과 여기서 완성돼서 빠져나온 거에 원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별로 이제 원가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할 때는 우리가 각 작업에 쫓아가지는 원가와 쫓아가지지 않는 원가를 좀 구분해 줘야지. 이렇게 주문 생산 상황에서 작업별로 별도로 추적해서 작업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만약에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면 작업별로 우리가 쫓아가서 원가를 짓게 해줘야 되는데 기업에서 발생한 원가에는 작업별로 쫓아가지는 것도 있고 쫓아가지지 않는 것도 있죠. 작업별로 추적되는 원가 간단히 뭐라고 불러요? 직접 원가 두 가지 항목으로 돼 있죠. 뭐뭐하고 뭐야?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이 두 가지는 작업별로 추적되니까 얘는 작업별로 추적해서 집계 하는 거야. 얘는 추적해서 집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는 어떻게 하죠? 오버헤드는 추적이 안 되죠. 이거를 우리가 간접원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직접원가, 간접원가 이 두 가지 구분은 뭘 기준으로 구분한 걸까? 직접원가, 간접원가 이렇게 나눈다면 이거는 작업별로 추적할 수 있느냐? 원가를 구분할 때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추적 가능하냐? 이걸 기준으로 추적되는 직접원가는 바로 추적해서 집계하고 추적되지 않는 간접원가는 따로 모았다가 추적 안 되니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접원가는 일정한 기준으로 배분해 준다. 그래서 주로 배분 기준으로는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 노무원가 중에 적용이 간편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있는 걸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적해서 집계하는데 추적해서 집계하다 보면은 공장에서 발생한 오버헤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집계하면 좋겠다는 고민이 생긴 거야.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부문을 나눠서 부문별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면 좀 더 정확하게 배분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구분하고 싶은 부분은 제조 부분이야. 구체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부분에서 부문별로 오버헤드를 발생시킨 요인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조립 부분이 있고 용접 부분이 있다면 얘네들이 오버헤드를 발생시킨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집계해서 예를 들어 조립은 이건 사람이 주로 작업을 하면 노동시간 기준으로, 용접은 뭐 기계가 주로 작업을 하면 기계시간 기준으로 배부하면 좀 더 정확하게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문별로 배부하는 걸 저희가 공부했어요. 근데 이 부문별로 배부하다 보면 파생되는 문제가 뭐예요? 이 부문별로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하다 보면 원래 우리가 집계하고 싶었던 것은 제조 부분, 용접 부분, 조립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따로 모으고 싶었는데 이 제조 부분 말고 공장에 제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제조부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보조 부분. 그래서 제조 부분에도 원가가 집계되지만 보조 부분에도 원가가 집계되는 문제가 생긴 거야. 부분별로 집계하려고 보니. 그래서 예를 들어 전력 부분이나 아니면 수선 부분에서도 원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얘네는 제조엔 참여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보조업에서 발생한 원가는 어떻게 해줘야 돼? 최종적으로 제품에 배분해 줘야죠. 그래서 이 보조업에서 발생한 원가는 직접 재료가 직접 노무원가 오버헤드 중에서 당연히 뭐다?
당연히 오버헤드다.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장에서 발생한 오버헤드긴 한데 제조에 참여하지 않아서 제품에 바로 배부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보조원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품에 바로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조원가는 우선 1차적으로 어디에 배분해주고 제조분에 배분해주고 이 보조분이 제조분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분의 서비스 제공한 비율대로 배분해주고 제조분에서는 자기면서 발생한 거랑 보조로부터 배부받는 걸 합쳐서 제품에 배부하면 공장 전체 오버헤드가 모두 제품에 배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조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1단계로 보조원가를 제조분에 배분하고 두 번째 단계로 제조분에서 집계된 원가랑 보조분에서 배부받는 원가를 합쳐서 제품에 배부하는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원가를 배부한다 그랬죠. 그 중에 이 1단계가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이야. 그래서 보조원가를 제조분에 배분하는 거. 이 보조분 원가를 제조분에 배부할 때는 우선 배부율을 하나 쓸 수도 있고 둘 쓸 수도 있다 그랬죠. 배부를 하나 쓰는 거를 단일 배분율, 두 개 쓰는 거를 이중 배분율 이렇게 불렀지. 이 두 개는 이중 배분율, 뭐와 뭐를 나눈 거예요? 이중 배분율은 보조에서 발생한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베리어블 코스트, 픽스드 코스트 이렇게 계속 쓸 겁니다. 원가관리회계에서. 그래서 변동원가를 발생시킨 요인이 뭐다? 변동원가라는 게 조업도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 전력법이나 전기 생산하는데 등유를 쓴다, 경유를 쓴다. 그럼 경유 사용량이라는 건 전력 사용량에 따라 비례해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변동원가라는 건 그런 기름값 같은 거니까 변동가를 발생시킨 요인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원가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변동원가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하고 반면에 고정원가는 뭐와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라고 그랬어요? 전체 설비 규모. 전체 예를 들어 식당이라면 식당 건물 전체 사이즈와 관련돼서 건물 감가상각비 이런 거죠. 기계장치라면 기계장치 관련된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전력 부분이라면 전력 설비 관련된 감가상각비야. 그러면 그런 감가상각비 같은 건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원가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해당 보조분의 설비 생산 능력, 설비 규모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각 보조분의 설비 규모는 뭐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각 보조분의 설비 규모는 이걸 사용하는 제조분이 최대 얼마까지 쓸까? 그걸 다 커버할 수 있게 설비 규모를 결정한다. 그래서 고정원가는 각 부분의 최대 사용 가능량을 고려해서 설비 규모가 정해지고 그것 때문에 설비가 도입되면서 고정원가가 지출되기 때문에 고정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이게 이중배분율법이고 단일배분율법은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뭘로 하는 거야? 그냥 둘 다 간단하게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단일배분율이다. 그래서 단일배분율로 배부하면 변동원가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죠. 둘 다 실제 사용량이니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고정원가는 설비의 확보 규모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인데 걔도 사용량으로 배분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고정원가 배분이 왜곡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래도 간편하니까 사용된다. 보다 정확한 방법은 당연히 이중배분율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다. 이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단일배분율, 이중배분율. 그때 배부 기준. 이건 언급이 없어. 외우셔야 돼. 응?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조분과 관련해서. 이 보조분이 하나만 있으면 단일배분율, 이중배분율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기업의 보조분이 여기처럼 예를 들어 전력 부분, 수선 부분 두 개 이상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네끼리 또 서비스를 주고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네끼리 주고받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네끼리 주고받는 걸 해결하는 방법. 요 상호간의 응용수수. 수수를 해결하는 방법. 요거에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를 무시하는 방법이 직접 배분법. 그다음 하나라도 고려하는 방법이 단계 배분법이었죠. 그다음 완벽하게 고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상호 배분법 이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거 단계 배분법까지 했죠. 단계 배분법까지 했고 오늘 이제
상호 배분법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네끼리 주고받는 거를 고려하는 방법에 직접 배분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조문 상호 간의 요소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보조문가 어디에만? 제조문에만 배분하고 마는 방법. 이게 직접 배분법이고, 단계 배분법은 지네끼리 주고받는 걸 무시하는 거는 이제 너무 정확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간편한 대신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하나라도 고려하자. 단계 배분법은 첫 번째 배분의 서비스 정비를 정확하게 고려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도 그래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보조문 원가는 지금 어디로 옮겨줘야 돼요? 배부 기준이 있는 제조문을 옮겨줘야 되는데, 두 번째도 서비스 정비를 100% 고려해버리면 잔액이 남아버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번 배분하는데 다시 배분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배분하는데 다시 배분하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장에서 발생한 거랑 배부받은 걸 합쳐서 제조문에 배분하면 배부의 잔액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게 단계 배분법이죠.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서가 달라지면 배분의 결과가 어때요?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배분 순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까지 얘기했었죠. 거기 책에 69페이지 밑에 6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단계 배분법 맨 밑에 있잖아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문의 배분 순서가 달라지면 배분 후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배분 순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술형 문제로 종종 객관식 중에 틀린 문장 고르려고 할 때 나오는 문장이니까 기억하셔야 돼. 서술형으로 잘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 배분법이야. 상호 배분법 뭐냐면 오늘 이제 할 거, 상호 배분법은 보조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100% 정확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주고받는 걸. 그래서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정확하게 고려하는 방법. 근데 앞에서 두 가지, 지난 시간에 했던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100% 고려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왜 그랬죠?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보조문가를 모두 제조문으로 옮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해결하면서 지네끼리 주고받는 걸 100%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좀 복잡해. 수리적으로 이원일체 연립방 정식을 만들어야 돼.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그 상호배분법 관련해서 원래 예제 다시 한번 보시고,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여기 67페이지에 있는 2-6번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 서비스 제공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조 부분이 두 개가 있고 제조 부분이 두 개가 있죠? 여기 보조 부분에 동력하고 수선이 있고 제조 부분에 용접하고 조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에서 발생한 원가가 전기 만들면서 2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고, 공장에 여러 가지 수선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30만 원의 원가가 발생한 거야. 그 다음에 용접 부분에서 오버헤드가 40만 원 발생했고, 조립 부분에서도 오버헤드가 10만 원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오버헤드는 요거 다 합치면 100만 원이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인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용접과 조립을 나눠서 배부율을 찾아가지고 배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에도 원가가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제조에 참여하지 않는 여기에도 원가가 짓게 되니까 얘네들을 어디로 옮겨줘야 돼요? 배부 기준이 있는 제조업으로 지금 옮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한 비율대로 보조 원가를 제조업에 옮겨줘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67페이지 문제처럼 동력 부분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해 줬어요? 전기를 동력 부분이 20만 원이 들어가서 전력을 생산했는데 수선에 500kW, 용접에 100kW, 조립에 400kW의 전기를 공급해 준 거죠. 서비스 제공 비율을 보면 동력이 1000kW의 전기를 생산해서 그 중에 500kW, 50%를 수선에 서비스 제공해 줬고 전기를 공급해 줬고, 용접에 100kW, 10%의 전기를 공급해 줬고, 조립에 40%의 전기를 공급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은 수선을 했는데 라인을 수선하면서 들어간 수선 시간이, 서비스 제공한 수선 시간이 토탈 몇 시간 수선해 준 거야? 수선 부분에서
1000시간 수선해 준 거죠? 그 중에 400시간을 어딜 수선했어요? 400시간을 동력을 수선했고 수선 시간의 40%를 동력에 제공해 줬고 그다음에 30%는 용접을 수선해 줬고 그다음에 조립에 또 300시간 30% 수선 서비스를 제공한 거지. 이해되시죠? 거기 요 67페이지 밑에 문제. 응? 이렇게 서로 서비스를 주고 받은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오버헤드 100만 원 중에 제품에 직접적으로 원가를 배분할 기준이 있는 금액은 얼마인 거야? 어디에서만 제품에 바로 배부할 수 있어요? 제조 부분만 제조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품에 배부할 기준이 있죠. 노동시간, 기계시간 같은 걸 썼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용접과 조립, 여기 짓게 된 50만 원은 제품에 바로 배부할 수 있어. 용접이면 노동시간, 조립이면 기계시간 같은 걸로. 근데 여기 보조금에 짓게 된 50만 원은 제품에 직접 배부할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로 옮겨줘야 되는 거야? 배부 기준이 있는 제조로 옮겨줘야죠. 그래서 항상 보조금 원가는 배분이 끝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돼야 돼? 이건 모든 보조금 원가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지. 보조금 원가는 배분하고 나면 잔액이 남으면 안 되죠. 여기 잔액이 남으면 어디에 배부할 수 없어? 제품에 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제품에 배부해 줘야 되는데 얘는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응? 그래서 보조금 원가는 항상 배분하고 나면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 여기 잔액이 없다는 건 어디로 다 옮겨갔다? 보조금에 있던 원가를 다 배분해서 제조금에 옮겼다. 배부 기준이 있는 이런 의미니까 보조금 원가는 항상 배부에 잔액이 없어야 돼. 여기 잔액이 남으면 제품에 배부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보조금 원가 배분에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동력에서 원가를 배부한다면 이건 적지 마시고 필기하는 분은 예를 들어 여기 20만 원에 동력에서 발생한 원가를 우리가 서비스 제공한 비율대로 배부한다. 그러면 동력에서 공급한 전기 1000kW 중에 500kW를 수선에 공급했어요. 50%를. 그래서 서비스 제공비율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배부하면 수선에 10만 원을 배분해 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에 3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수선 서비스 1000시간 제공해주면 30만 원 발생했단 말이야. 근데 그 1000시간 중에 400시간이 동력을 수선해 줬다고. 그러면 40%를 동력에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니까 30만 원에 40% 12만 원을 수선에 배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배분하면 하나는 된 거야. 뭔 됐냐면 서비스 제공비를 정확하게 고려한 거야. 그거 하나는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이거 배분하고 나면 잔액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긴 잔액이 나면 안 된단 말이야. 다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제품에 배부할 수 있는 제조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20만 원 있다. 20만 원 배부했는데 10만 원 배부했으니까 여기 잔액이 10만 원 남잖아. 여긴 30만 원 있다가 30만 원 배부했지만 10만 원 배부하니까 여기 잔액이 10만 원 남죠. 그럼 여기 남는 12만 원과 10만 원은 제품에 배부할 수 없단 말이야. 분명한 건 다 제조 원가니까 제품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잔액이 남아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무식하게 한 방법이 뭐예요? 직접 배부법은. 지네끼리 주고받은 걸 무시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냥 요 20만 원을 제조분에만, 요 30만 원을 제조분에만 배분한 게 직접 배부법이고 단계 배부법은 첫 번째 배부한 건 100% 고려하지만 두 번째도 고려하다 보면 잔액이 남아버리니까 두 번째 거는 배부 안 해버리고 그 다음 작용서 발생한 거랑 배분받은 걸 합쳐서 배분하게. 그렇게 하면 잔액이 남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게 단계 배부법이었죠. 근데 상호 배부법은 지네끼리 주고받는 걸 100% 고려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주고받은 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100% 고려되느냐. 그냥 이 상태로 식따로 안 만들고는 풀 수가 없어. 지네끼리 주고받는 거를 100% 고려하면서 잔액을 0으로 만드는 거는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20만 원이 아니라 그럼 얼마를 배분해야 잔액이 없어져요? 자금에서 발생한 20만 원에 배분받은 10만 원까지 합쳐서 32만 원을 배분해야 잔액이 없어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진 않지. 여기서 32만 원을 배분하면 요 금액이 바뀌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금에서 발생한 거랑 배분받은 걸 합쳐서 배분해줘야 잔액이 없어지잖아. 그럼 또 얘가 바뀔 거고 또 계속 순환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서 배분할 금액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조원가를 상호배부법 완벽하게 고려하면 예를 들어 동력에서 배부할 금액은 자기 부분에서 발생한 것만 배부하면 잔액이 남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배분해야 돼? 자기 부분에서 발생한 거랑 배분받은 거를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수선도 자금에서 발생한 거랑 동료로부터 배분 받을 거니까 그 두 개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조금에서 배분할 금액은 자금에서 발생한 것보다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얼마 배분을 받을 테니까 자금에서 발생한 것보다 커지겠죠? 근데 그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미지수로 정하는 거야. 동력에서 배분할 금액을 A, 수선에서 배분할 금액을 B라고 정하는 거야. 자금에서 발생한 것보다 커지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상호배분법은 배분할 금액을 미지수로 정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배분은 서비스 제공 비율을 정확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배분은 가로로 배분할까, 세로로 배분할까? 배분은 서비스 제공 비율대로, 서비스 제공한 비율대로 가로로 배분하는 거야. 배분은. 그래야 서비스 제공 비율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거니까. 여기 동력에서 배분할 금액을 A라고 하면 동력에서 제공한 서비스, 전기 중에 1000kW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그 중에 500kW를 수선이 썼단 말이야. 50%를. 그럼 동력에 배분하는 금액의 50%를 어디에 배분하면 돼요? 수선에 배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서비스 제공 비율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동력에서 서비스 제공 비율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지금 수선에 배분한 거지. 그 다음 수선은 1000시간 수선 서비스 제공했는데 400시간을 동력이 썼단 말이야. 그럼 수선에 배분하는 금액의 몇 %를 동력에 배분하면 되는 거야? 40%를 동력에 배분하면 서비스 제공 비율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0.4B 동력에서 수선에서 배분하는 금액의 40%를 동력에 배분한 거야. 그래서 배분은 서비스 제공 비율대로 어디로? 가로로 배분하는 거야. 항상 배분은 서비스 제공 비율대로 가로로 배분한다. 근데 그렇게 배분하고 났을 때 배분의 잔액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배분하면서 동시에 배분의 잔액은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어디로 옮겨가야 되니까. 제조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은 세로로 배분의 잔액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배분의 잔액이. 그럼 배분의 잔액이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력에서 배분해야 될 금액은 자기 부분에서 발생한 거랑 배분받은 거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연립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립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배분할 총원가 전체 금액은 저기서 A와 B죠. 여기는 자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에다가 뭐 더한 것만큼 배분해줘야 돼? 배분 받은 원가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에 배분 받은 원가 이 두 개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책에 보시면 거기 상호배분법 내용이 70페이지 밑에 있는데 맨 밑에 박스 쳐진 거 있죠? 7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조분에서 배분해야 될 전체 원가, 총원가는 자금에서 발생한 원가 더하기 배분 받은 원가 합친 것만큼 배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배분해 줘야 배분 후 잔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보조분에서 배분의 잔액이 0이 되게 만들기 위한 0이 되게 잔액이 0이 되는 식인 거죠. 왜 0으로 만들어? 0으로 만드는 이유는 여기 잔액이 남으면 어디에 배분할 수 없다? 제품에 배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제품에 배분하는 목적인데 보조금은 제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바로 배분할 수가 없어서 배분 기준이 있는 어디로 옮긴 거야? 제조로 옮긴 거니까 보조 원가는 배분하고 나면 전액이 다 제조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 원가는 배분하고 나면 잔액이 0이 돼야 되고 그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분해야 될 전체 금액은 자금에서 발생한 거랑 배분하는 거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항상 상호배분법 할 때 배분해야 될 금액은 자금에서 발생한 거랑 배분받은 거 합치다 보면 자금에서 발생한 것보다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걔를 미지수로 정해요. 일단 미지수로 정한 뒤에 배분은 가로로 한다, 세로로 한다. 배분은 서비스 제공한 비율대로 가로로 하는 거야. 서비스 제공한 비율대로. 그 다음에 식은 잔액이 얼마가 되도록? 배분의 잔액이 남으면 제품에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배분의 잔액이 0이 되도록 세로로 만든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A에서 배분할 금액, 동력에서 배분할 금액 A는 자금에서 발생한 20만 원에다가
수선으로 배분했던 0.4 두 개 더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겠죠? 그래서 동력에서 배분할 금액은 A는 자기분에서 발생한 20만 원에다가 수선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는다. 자, 이번엔 수선에서 배분할 금액 B는 자금에서 발생한 30만 원에다가 수선으로부터 배분받은 거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식은 잔액을 얼마로 만들기 위한 식? 0으로 만들기 위한 식이야. 응? 자, 이렇게 하면 식이 두 개 나왔고 미지수 두 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야. 중2쯤 나와요. 응? 요즘 같으면 초등학생들이 선행해서 4학년 때쯤 공부해. 응? 요즘 애들 엄청 빨리 선행하잖아. 응? 초4가 이해하는 내용이야. 응? 여러분도 놀라운 속도로 풀어야지. 막상 해봐. 해본 지 오래돼서 버벅대는 자기를 발견할 거야. 응? 왜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연습 한번 하셔야 돼. 자, 이거는 우리는 상호배법이 그러니까 이원일차 연립방정식이 원가관리에 두 군데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양쪽에 찢어져 있어. 이렇게 양쪽에 찢어져 있을 때는 대입법이 빨라. 집어넣는 게. 뒤쪽에 가면 선형계획법이라는 것에는 미지수 한쪽에 몰려 있어요. 한쪽에 몰려 있을 때는 가감법.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게 빨라.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넣으면 요 B자리 요거 넣으면 되잖아. 요게 B니까 대입해서 풀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뭐 연립식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 연습하고 나면 얘를 여기서 대입하면은 요 앞에 A 앞에 있는 상수값을 찾기 위해서 그걸 찾은 뒤에 넘기겠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가면 0.5 곱하기 0.4 얼마예요? 0.5 0.4 0.2A가 되잖아. 그게 1로 넘어가면 1에서 그거 빼면 0.8A가 앞에 남겠죠? 나중에 이쪽에 있는 전체 상수값을 0.8로 나눌 거 아니야. 그래서 요 A 앞에 들어가는 개수값, 그건 어떻게 되느냐? 요 0.4에 B 앞에 있는 0.4에 0.5 곱한 거를 넘겨서 뺄 거야. 그래서 1에서 0.4, 0.5 한 거를 빼가지고 그걸 메모리에 넣어놓고 살ጭ 계산기로 풀면 이걸 먼저 메모리에 넣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응? 상수값은 0.4 곱하기 30만 원 하고 나서 20만 원 이렇게 더하면 상수값 토탈이 나오겠죠? 0.4 곱하기 0.3 0.4 곱하기 30만 원 엔터 치면 얼마 남아? 12만 원인가? 10만 원 더하기 20만 원 하면 32만 원 나오죠? 나누기 MR 나누기 0.8 하면 A지. 이해되세요? 우리의 이원일차 연립방정식 상호배분법 항상 요식이니까 응? 이거를 뭐 연립식 집어넣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조금 연습하고 나면 요 앞에 우리가 정한 미지수 앞에 개수로 갈 거 응? 0.4, 0.5, 0.2 넘어갈 테니까 빼면 1-0.4 곱하기 0.5 한 거 찾아서 메모리에 넣고 여긴 간단한데 이게 뭐 0.25 이렇게 되면 좀 지저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0.15면 0.4 곱하기 0.15 엔터 친 뒤에 -1 해가지고 엔터 쳐서 메모리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값에 얘가 1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요 상수값 30만 원 여기로 들어가면 거기다 0.4 곱해서 엔터 치면 12만 원 더하기 20만 원 엔터 치면 32만 원 나누기 MR 그럼 바로 A가 나온다고. 항상 메모리 기능을 쓸 때는 분모 숫자를 먼저 찾아서 메모리에 넣어놓고 분자 순액을 찾은 뒤에 나누기 MR 그러면 바로 결과값이 나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메모리 기능이 있는 거야. 나누기 쉽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A값 찾을 수 있죠. 바로 이원일차 연립방정식은 간단히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저렇게 해서 A값 찾으면 저 A가 얼마 나오죠? 이거 찾아보면 A가 40만 원 나와. 응? 여기 32만 원 0.8로 나누면 여기가 40만 원. 자, A가 40만 원이면 40만 원에 50% 20만 원. 40만 원 곱하기 0.5 20만 원에 30만 원 더하면 B는 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원일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 요거는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이원일차 연립방정식 푼다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도록 기억해 놓으시라고 아예 요 과정까지.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서 A에서 배분할 금액이 얼마로 나온 거예요? 지금 A에서 배분할 금액이
4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B에서 배분할 금액은 얼마로 나온 거야? 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기 A에서 40만 원 배분했다는 거는 B로부터 얼마를 배분받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부터 발생한 거랑 배분받은 거 합쳐서 합친 것만큼 배분하는 거니까 얼마를 배분받는다는 얘기예요? 20만 원 배분받아야 잔액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20만 원 배분받는다는 얘기야. 해보면 50만 원에 40% 20만 원 맞죠? 응? 그 다음에 수선에서 50만 원을 배분한다는 얘기는 자면서 발생한 거랑 배분받은 거 합친 게 50만 원 된다는 거니까 얼마를 배분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20만 원 배분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력에서 40만 원 그걸 가지고 50% 서비스 제공해 줬으니까 배분해 보면 20만 원 딱 배분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서비스 제공 비율은 100% 고려하면서 배부의 잔액도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도록.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우리가 보조 원가를 배분한 거지. 그래서 상호배분법, 지네끼리 주고받는 건 100% 고려하되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100% 서비스 제공비를 고려하되 보조 원가는 배부하고 나면 잔액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두 가지를 만족하려다 보니까 배부돼야 될 금액이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원 1차 연료표자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 그때 배분은 가로로 한다, 세로로 한다. 항상 배분은 서비스 제공한 비율대로 가로로 하고 식은 배부의 잔액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세로로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보면 여기 40만 원 배부했어. 50% 수선에 제공해줬고 10% 40만 원 10% 4만 원 40만 원에 40% 16만 원 50만 원에 40% 20만 원 50만 원에 30% 15만 원 50만 원에 30% 15만 원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 용접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에 배분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용접은 자기 부분에서 용접 자체적으로 40만 원 발생했고 보조로부터 19만 원 배분 받았으니까 용접은 59만 원을 제품에 배분하고 그 다음에 조립은 자기는 10만 원 발생했고 31만 원을 배분 받았으니까 합치면 41만 원을 제품에 배부하면 59만 원하고 41만 원이 이거죠. 여기서 59만 원, 여기서 41만 원을 제품에 배부해주면 공장 전체 오버헤드가 제품에 배분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저 상호배분법은 요걸 하고 있는 거야. 보조원에 집계 된 걸 어디로 옮긴 거야? 제조원으로 옮긴 걸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각 제조원에 집계 된 걸 제품에 배부하면 직접 원가는 이미 작업에 집계돼 있고 오버헤드를 부분별로 배부했으니까 공장 전체의 제조 원가가 모두 집계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상호배법 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이 내도 이거 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지금까지 한 부분 중에 그래서 제일 중요해. 특히 1차에. 응? 그래서 2원 1차 연료표적 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거. 근데 그때 연료방정식 만들 때 기억해 놓을 거. 배분은 가로로 한다, 세로로 한다. 배분은 서비스 제공 비율대로 가로로 한다. 식은 배부의 잔액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세로로 만든다. 배부의 잔액이 0이 된다는 뜻은 뭐다? 보조원에 있던 거를 다 배부 기준이 있는 어느 쪽으로? 제조업으로 모두 옮겼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잔액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응?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호배분법. 그래서 2원 1차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거 요거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배분법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식 만드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72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조분 상호간의 역수수를 고려하는 방법 표 있죠? 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72페이지에 직접배분법 보조분의 상호간의 역수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분가를 어디에만 배분하는 거야? 저기 72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70페이지 표 안에 있는 거. 직접배분법 보조분 상호간의 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분가를 어디에만? 제조분에만 배분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용이 용이하다. 배분 순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성 어때요?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단계배분법 순서를 고려해서 배분하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고려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는 정확하게 고려하고 두 번째부터는 한 번 배분한데 다시 배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배분 순서가 달라지면 배분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지. 예? 기억하시고 그다음 상호배분법 상호간의 요소수를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은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장점은 배분이 정확하다, 순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점 여러분이 느끼잖아. 계산이 복잡하다. 그 단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지금 있는 이 판에 지금 있는 이 직접배법, 단계배법, 상호배법은 뭘 고려하는 방법이야? 상환의 역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문이 몇 개 이상 있을 때 나타나는 거야. 2개 이상 있을 때. 보조문이 하나라면 고민할 게 없죠. 근데 보조문이 2개 이상 있으면 지네끼리 주고받는 걸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직접, 단계, 상호배법.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오버헤드 배분 방법 한번 요약해보면 7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그 그림에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죠. 7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거. 그래서 공장 전체 배분을 쓴다면, 공장 전체 배분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공장의 모든 오버헤드를 하나의 기준, 노동시간이나 기회시간 가지고 배분하는 거야. 그럼 여기 같으면 얼마를 배분하면 되느냐? 그냥 공장 전체 오버헤드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니까 그냥 100만 원 가지고 배분하면 돼. 보조원가를 제조분에 배분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배분해봐야 토탈은 계속 얼마야?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보조원가를 제조분에 배분하는 건 부문별 배분을 쓰다 보니까 생기는 거야. 파생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7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공장 전체 배분을 하면은 파란색으로 있는 거 있죠? 보조원가를 제조분에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만 알면 되니까? 그냥 토탈만 알면 되니까 보조원가를 제조분에 배분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문별 배분율을 쓰면 이거는 좀 더 정확해지는 거지. 부문별 배분을 쓰면.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공장은 그렇게 부문별 배분을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제조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의 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거에 부문별 배분율을 사용하게 되면 보조문이 존재하는 경우 원가가 짓게 되니까 보조문에 짓게 된 제조간접 원가를 제조문에 배분하는 문제가 파생된다. 이해되시죠? 응. 여기까지 해서 그 보조원가 배분 논리 좀 봤습니다. 자, 그 보조원 관련되는 거는 지금 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거 이거 회계 처리가 아니잖아. 그냥 계산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좀 수학에 가깝다 그랬죠. 응? 붕괴나 뭐 이런 거에 논의가 있긴 해요. 좀 뭐 이거 끝나고도 하겠지만, 근데 그거가 처음 공부할 땐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크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점점 그냥 계산이야.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보조 원가를 정확하게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가는 거. 요거에 대한 고민이다. 자, 뒤에 한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번까지 풀었죠? 응? 88페이지. 9번 풀었죠? 이제 거기 자, 10번 가지고 10번 가지고 상호배법 좀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D는 두 개의 제조문 AB와 두 개의 보조문 S1, S2를 두고 있다. 당년도 6월 중에 각 보조문에서 생산한 보조문 용역의 사용 원가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S1, S2 보통 보조문 S라고 많이 약자를 써요. 서비스 디파트먼트 약자. 응? 서비스 디파트먼트 1, 서비스 디파트먼트 2가 있고 AB가 제조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조문은 S1이 있고 S2가 있는 거야. S1이 전력, S2가 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제조분에 A와 B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1, S2, A, B. 그 다음에 이제 S1에서 발생한 원가가 얼마예요? S1에서 20만 원의 보조분 원가가 발생했고 S2에서 38만 원의 보조 원가가 발생을 한 거야.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1이 서비스 제공한 비율을 보면 S1은 서비스 어떻게 제공해 줬어요? S1이 S2에 40% 서비스 제공해 줬고 A에 20%, B에 40%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야. 그 다음에 S2는 서비스 제공해 준 게 S1에 20%의 서비스를 제공해 줬고 그 다음에 A의 40%, B의 40%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표의 의미. 이게 이제 각 보조분이 서비스 제공한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호배법이니까 S1에서 배부할 금액은 S1 자체에서 발생한 20만 원보다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겠죠? 배분 받는 금액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선 S1에서 배부할 금액, S2에서 배부할 금액을 미지수로 정하는 거야. 미지수 정하고 나면 배분은 어디로 해요? 배분은 서비스 제공한 비율대로 가로로 배부하는 거야. S1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40%를 누가 썼어? S2가 썼으니까 S1에서 배부한 금액의 40%를 S2에 배분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S2가 제공한 서비스의 20%를 S1이 썼으니까 S2에서 배부하는 금액의 20%를 S1에 배분하면 되는 거죠. 배분은 그래서 가로로, 서비스 제공한 비율대로 가로로 한다. 그 다음 배부의 잔액은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세로로 만든다. 식은. 그러면 S1에서 배부할 금액은 자금에서 발생한 20만 원에다가 S2로부터 배부받은 거 합친 것만큼 배분해야 잔액이 없어진다. 그 다음 S2에서 배분할 금액은 자금에서 발생한 38만 원에다가 S1에서 배부한 거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없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연립식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S1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S2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0.2 곱하기 0.4 요 곱해진 게 넘어가서 이래서 빠지겠죠? 그럼 0.2, 0.3은 0.08 마이너스 1하면 0.92 남나? 0.92 메모리에 넣어놓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 부호는 그 절대값만 우리가 사용하면 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0.2에 얘가 1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8만 원. 38만 원 곱하기 0.2 엔터 쳐서 결과 찾았는데 거기다가 20만 원 더해서 엔터 치면 분자 토탈이잖아. 그럼 토탈 나왔죠? 그럼 거기다가 나누기 어떻게 하면 돼? MR. 그래서 엔터 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빨라. 메모리 기능 이용해서. 응? 이렇게 해서 S1 요거 찾으면 얼마 나요? S1이 안 적어놨는데 이거 계산하면 S1이 저게 얼마 계산돼요? 저 계산해 보시면 S1이 30만원 맞아? S1 30만원이고 S1이 30만원이면 S2는 30만원에 40% 12만원 거기다 더하기 38만원 하면 S2는 50만원 되는 거죠. S1 30만원, S2 50만원. 자, 그 상태에서 거기 최종적으로 요구사항은 뭐예요? 요구사항은 S1, S2는 아니고 A에 배분해야 될 보조분 총 변동비 요거죠. 여기 A에 배분할 거. 자, A에 배분해야 될 금액은 S1의 몇 퍼센트? 20%하고 S2의 몇 퍼센트? 40%. 요게 A에 배분돼야 될 금액이잖아. 그러면 30만 원에 20%, 50만 원에 40%. 그럼 20만 원에다가 6만 원, 36만 원, 26만 원인가? 이해되세요?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좀 더 해볼게요. 요거는 확실하게 연습하셔야 돼. 그 뒤에 11번. 11번 해보세요. 90페이지.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11번입니다. 90페이지 맨 위에.
자, 거기 두 개의 보조문 A, B와 두 개의 제조문 X, Y가 있다. 각 부문 간 용역 제공 관계와 부문별 발생 원가 다음과 같다. A, B, X, Y가 18,000원, 65,000원, 58,000원, 19,000원 이렇게 있고 서비스 제공한 비율이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상호배법을 사용할 경우에 X에서 제품에 배부할 노동시간당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에 사용한 전체 노동시간은 거기 얼마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표 안에 보면 X 부분에 사용한 노동시간이 2000시간인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아내면 되냐면 X에서 배부할 전체 오버헤드를 찾아내고 나면 이거를 제품에 배부하기 위해서 2000시간을 나눠서 배부를 찾아가지고 작업별로 쓴 시간에 단가 배부를 곱해서 금액을 배부하겠지. 그래서 요걸 찾아야 되는 거야. X에서 배부할 전체 금액. 자, 그럼 X에서 배부할 전체 금액 찾을 때 자기 부분 58,000원이고 A와 B로부터 배분받은 게 합쳐져야죠? 근데 그 보조원가 배부할 때 뭘 쓴다고 돼 있어요? 상호배분법을 사용하겠다. 자, 그러면 A에서 배분할 금액, B에서 배분할 금액이 있는데 상호배분법이면 자금에서 발생한 거에 배분받은 거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에서 발생한 것보다 커질 거다. 그래서 그걸 미지수로 정하면 A에서 배분할 금액을 A, B에서 배분할 금액을 B라고 하면 배분받은 거 합쳐서 금액 아직 모르니까 배분은 항상 어디로? 서비스 정한 비율대로 가로로 배분해 준다. 가로로 배분해 보면 A가 제공한 서비스의 30%를 B가 썼어요. 그럼 A에서 배분하는 금액의 30%가 B에 배분돼야 되는 거고 B가 제공한 서비스의 40%를 A가 쓴 거야. 그러면 0.4B만큼을 A에 배분해 줘야죠. 항상 배분은 가로로. 이걸 뒤집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런 실수하지 않게 배분은 가로로. 식은 어디로? 세로로. 잔액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잔액이 0이 된다는 의미는 뭐다? 보조문가를 다 어디로 옮겼다? 제조문에 옮겼다는 의미다. 배분 기준 있는 쪽으로. 자, 그러면 A에서 배분할 금액, 자금에서 발생한 원가는 배분해야 될 금액은 자금에서 발생한 원가 18,000원에다가 B로부터 배분받은 거 0.4B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는다. B에서 배분할 금액은 자금에서 발생한 65,000원에다가 A로부터 배분받은 거 합친 것만큼 배분해줘야 잔액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식 만들면 잔액은 0이 되는 거죠? 연립식 풀면 A에서 배분할 금액 어떻게 돼요? A 앞에 1이고 빼야 될 게 0.4 곱하기 0.3, 0.12인가? 나눠보면 0.88 남죠? 0.88 메모리에 넣어놓고 그 다음 0.4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65,000원 65,000원 0.4 엔터 쳐서 더하기 18,000원 엔터 치면 합계 나올 거고 나누기 MR 그러면 바로 A가 나오잖아. 응? 계산해 보시면 A는 얼마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A는 5만원 A가 5만원 나오고 A가 5만원이면 B는 65,000원에다가 0.3의 A니까 요거 하면 B는 8만원 A, B를 찾았고 요걸 찾은 거고 A, B 우리가 해야 될 건 A, B가 아니고 A, B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시험 문제에. A, B는 우리가 얻어내려는 최종 결과가 아니야.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제조문에서 제품에 배부하는 금액을 찾고 싶은 거예요. 보조문에서 제품에 배부된 금액 이걸 찾고 싶은데 잔액을 없애려다 보니까 중간 과정으로 자기분에서 발생한 건 배부받은 거 합치면서 배분해줘야 잔액이 없어지다 보니까 계산 과정의 중간에 A, B를 찾는 거고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 결과물은 제조문에 배분되는 금액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배분되는 금액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여기 배분되는 금액 어떻게 돼요? X에서 배분해야 될 금액. 자금에서 발생한 거 58,000원 있고 A의 몇 퍼센트? 20%. B의 40%. 그러면 X에서 배분할 금액 총액이 나오겠죠? X에서 배분할 금액 얼마 나와요? 이거 다 더하면 10만 원 나오나? 여기 58,000원에 A 5만 원에 20% 만 원인가? 그 다음에 B 8만 원에 40% 32,000원. 그럼 42,000원 더하면 10만 원 되잖아. 2000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배부율은 5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 정도면 난이도 중하 사이야. 얘는 상호배법이 이번 1차 일방정시 오래 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건. 응? 자, 이거 받고 그래서 11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틀리시면 안 돼. 이거 틀리면 해낸 거예요. 남들 다 맞추는데. 응? 먼저 가시죠. 한 거야. 응?
맞춰야 되는 문제야. 응? 같이 가려면. 응? 그래서 꼭 풀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2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14번이 있는데 그 두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12번하고 14번. 근데 12번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 미리 설명을 할게요. 12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12번 문제. 계산은 여러분이 좀 더 쉬고 나서 하시고. 시험 문제 특이한 게 있는데, 응? 제조업은 보통 M으로 약자를 많이 써요. Manufacturing Department 그래가지고 M으로 약자를 많이 쓰고 거기 S1을 보면 S1 특이한 게 뭐냐면 G가 몇 퍼센트 써? 스스로 50%를 쓰는 거야. 스스로 50%를 쓰고 S1이 15%, 그 다음에 S2가 M1이 20%, M2가 15%, 여기가 20%, 여기가 15%. 이렇게 지금 쓰는 거야. 상황 이해되세요? 스스로 50%쓴 거야. 그럼 요거 스스로 쓰는 50%,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자부문 소비 용역 이름 붙이면 이렇게 돼요. 스스로 쓴 거, 지 스스로 쓴 거. 뭐냐 이거는. 여기가 식당이라면 어떻게 된 거야?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반을 먹은 거야. 응? 밥을 만들어서. 응? 좀 많이 드셨지. 반이나 드셨으면. 그럼 뭐 반을 먹은 이유는 뭐야? 배고파서. 그럼 배고파서 이걸 먹고 뭘 했겠어요? 스스로 서비스 쓴 목적은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외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스스로 쓴 거야. 스스로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 서비스를 쓴 것뿐이야. 이걸 외부에서 사왔다면 이걸 제공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일 건데 사왔다면 그걸 사오지 않고 지가 만들어 쓴 것뿐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스스로 쓴 거는 자부분 소비용의 목적이 뭐야? 외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월생 원가인데 사왔다면 비용에 들어갔을 거를 지가 만들어 써서 그냥 서비스 쓴 걸로 나온 것뿐이야. 응? 외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한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사왔다면 그냥 이 비용이 합산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를 제공한 목적은 뭐야? 이 스스로 50%쓴 목적은 여기에 서비스 제공하는 게 목적이니까 배식대 안쪽에서 50%를 먹었어도 결국 배식대 바깥으로 준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 이 식당 안에 주방에서 발생한 전체 원가 안에서 먹었든 뭐 했든 그 원가 전체를 배식대 바깥에 먹은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부분 소비용액이 있으면 그건 결국 외부에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부에 제공한 서비스가 이 보조업을 운영한 목적이야. 그래서 외부에 제공한 서비스를 100%로 놓고 비율을 다시 찾아보면 여기가 0.3, 0.4, 0.3이잖아. 그래서 요 비율대로 넣어놓고 상호배법을 적용하면 돼. 그러면 앞에 한 거랑 똑같아요. 문제인지 이해되시죠? 문제 풀다가 보조업이 스스로 쓴 게 나왔다. 그러면 스스로 쓴 목적은 뭐다? 나머지 다른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간 건데 그걸 자기가 생산한 서비스로 쓴 것뿐인 거야. 그럼 결국 걔는 누구한테 부담시켜야 돼요? 외부에서 서비스 제공받은 애들. 걔네들한테 부담시켜야지. 걔네한테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쓰게 된 거니까. 그래서 자부분 소비 영역은 없는 걸로 무시하고 외부에 제공한 서비스를 100으로 해서 비율 다시 찾아서 식만 들어 풀면 결과는 답이 되는 거고, 사실 얘는 그대로 두고 풀어도 걔랑 결과 똑같아. 결국 얘를 쓴 목적이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분 소비 영역은 그대로 두고 풀어도 되고 제외하고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풀기 편한 건 제외하게 푸는 게 편할 거라고. 그래서 뭐 그대로 뒀을 때 제외할 때 둘 다 고민하지 마시고 세무사 시험 기준으로 그냥 자부분 소비 영역 없는 걸로 보고 외부에 제공한 서비스를 100으로 넣고 비율 찾아서 배분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2번은 그 자부분 소명역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뒤에 14번은 걔는 뭐냐면 요게 덧붙은 거야.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요것만 한 거거든요. 보조원 원가를 어디에 옮긴 거야? 제조업에 옮길 때 상호배분법으로 옮긴 것만 했다면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얘를 어디에 배분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야? 제품에 배분해야 되잖아. 2단계. 그래서 그거까지 들어간 거야. 그 뒤에 문제는. 그래서 거기 있는 12번하고 14번 두 문제를 잠깐 쉬고 나서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풀 테니까 여러분이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그 두 문제 잠깐 쉬고 나서 그 두 문제 풀고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